그게 학종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어머님들은 그 디테일한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본질만 꿰뚫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한테 그 시련은 오게 돼 있잖아요. 뭔가를 밀고 들어와요. 이때도 제국주의가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동양 삼국이 대처했던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저쪽이 조선이잖아요. 뭘로 대처했어요? 세국 정책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100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청나라에서 양무운동이잖아요.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정신은 우리가, 본체는 우리가, 너희도 뭐 서양 기술밖에 더 있어? 그냥 기술 갖다 빌려보면 되지. 이게 되나요? 안 됐죠. 좌절했고, 그래서 뭐 변법 자강 운동 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제도가 문제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껍데기만 빌려가가지고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얘네들은 처음 접근부터가 달랐어요. 본질이 뭘까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힘은 사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을 그 제거해낸 일본의 신흥 4대부들이 그걸 깨우쳤었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양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래서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탐구하게 돼요. 저 밑에 그리스 철학까지도 걔네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보내가지고 신식 무기들도 이렇게 들여오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봤던 메이지 유신만 성공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동아시아를 100년간 지배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규모의 문제지 다 똑같아요. 학종 수시체제라는 쓰나미가 밀려왔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죽고 살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느 날 이게 점차적으로 15%부터 시작됐던 수시가 15%부터 시작됐던 수시체제가 쭉 80%까지 왔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정읍에서 서울대 한 명 갈까 말까 한 정읍으로 오기까지 이게 너무나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골 애들이라 공부를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 뜬금없이 정읍 애들은 수능으로는 못 해봐. 무슨 소리예요? 그냥 학력고사나 수능으로만 시험 볼 때 우리 그렇게 당하지 않았었거든요. 문제는 비교과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던 것을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수시는 내신이지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할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들도 그렇고 학원도 똑같이 야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뤄줄 수 있는 게 비교과를 다뤄줄 수 있는 학원이 없잖아요. 학원이 비교과가 이렇게 중심이 돼버린 지가 오래인데도 학원은 비교과를 다뤄줄 수가 없어요. 예.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환 연구하고 애들 가르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세특 동아리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협업 체계가 선생님들끼리 진로면 진로, 동아리면 동아리, 세특이면 세특, 협업 체계가 다 촘촘하게 이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그게 업무 분담이 돼서 나갈 텐데 어떤 깨어있는 몇 분 선생님이 일어나고 뭐 해보자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됐냐? 수시는 내신이지.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터디 코드의 그 조나모라는 사람의 강연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학종 그 거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예. 실제로 비교과로 어떻게 넘어갔냐? 제가 지금 저기 우리 어머님들한테 저기 정읍을 빛낸 힘찬 권아들이라는 책 줬잖아요. 제 1장에 우리 에린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예. 5등급, 6등급 막 이랬을 때 학교에서는 무시를 해요. 예, 이거 2등급 갖고 무슨 경이 돼 이러면서 아니거든요. 제가 생기부 한번 가까워보라 그랬어요. 생기부가 정규 1등급보다 더 좋아요. 처음에 어떤 제도든지 도입이 처음에 딱 되면 거기에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가 인프라도 엉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체제가 처음 15%에서 시작할 때는 비교과가 중심이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학에서도 신뢰를 못하니까 그냥 내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잠시 3, 4년, 4, 5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나요?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예리하게 다듬죠.
객관적 그렇게 두리뭉실한 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버린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니까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도의 본질입니다. 제가 왜 계급사회로 진입했구나 수시체제를 딱 보면서 그랬냐면 신분 상승의 수단이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예, 교육이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든지 계급사회가 고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육 제도가 복잡해져요. 설명회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면 안 되잖아요. 정량 평가만 해서는 안 돼. 수능 하나로 시험 볼 때는 설명회가 필요 있었을까요? 그죠? 막 복잡해지죠? 막 다양하게 찢어지죠? 예, 그렇게 어지러워야 도적놈들이 해먹을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금수저, 운수저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전형들이 수천 개예요. 외국에 갔다가 오면은 그냥 문이 활짝 열려있는 전형. 그죠? 혹시 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다가 아이비 스쿨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이비라는 것을 드러나 보셨어요, 어머님들? 그리고 저 전형이 이미 서울대 이런 일반 대학에서 저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이해 못하잖아요. 복잡하게 열어놓고 우리는 눈 감겨놓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게 바로 이 학종이었던 거죠. 저는요 이 학종이라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종이라는 제도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놓고 분석하는 것이 좀 이상해요.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우리 애들의 대안을 세워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건 진짜 정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도의 본질은요 어차피 계급 고착합니다. 그래서 뭐 막 평등해졌을 때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무너지면은 평등해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고려가 망했을 때 평등해졌다가 이성계 딱 나타나고 나서 처음에는 여러 인재들을 막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돼요? 고려시대 같은 때는 음서제도 같은 게 나타나고, 예, 그 과정에서 있었다. 그래서 사다리 걷어차기가 사실은 제도의 본질이니까 이건 요구할 것도 못 되고 그냥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수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끼리의 몫이 있어요. 어떤 사회든지.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객관적인 자기들은 그 이 룰 안에서 안 놀고 우리들한테는 이만큼 파이 던져놓고 그 안에서 지금 놀으라고 했을 때 이거라도 우리가 좀 지켜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이 냉엄한 현실이 그래서 일단은 수시는 내신이야 이러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학종이라는 제도 자체가 내신 못 믿겠다 해서 나온 제도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신 하나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어. 뭘로? 비교과로. 그런데 물론 이건 있어요. 뭐냐면 의대 같은 특수한 학과들 그런 데는 내신에서 일단 이기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다 1점대 초반인데 나 혼자 뭐 3등급 이건 개겨볼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특수한 그 클래스를 뺀 나머지는요. 내신 등급 2, 3등급 정도는 비교과로 가볍게 뒤집어지는 게 광범위 저는 데이터가 없죠. 이제 자본력이 없으니까. 한번 스테코드의 그 조나무 강의를 들어보면요. 그 친구는 갖다 놓고 하잖아요.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뭐 어떤 우리 예린 같은 현상이 극히 드문 사례가 아니다. 5등급, 6등급까지 갔던 사례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대조차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가서 내신에 조금만 밀리면 이제 끝났구나.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니 근데 어머님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 내신이 너희 학교 내신보다 좋아서 학교 갈 수 있을까요? 너무 웃기잖아요. 학생부 종합은 세 개 보잖아요. 크게 뭐냐면 내신, 그 다음에 비교과, 생기부, 그리고 수능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밀려서 이렇게 당한 건가요? 비교과하고 수능이죠. 내신은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으로 말하면 동네 예선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학교에서 네가 그 정도 했어 끝났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
만약에 커트라인 얘네들이 만약에 그 경희대학교에서 얘네들이 2.4가 태권도 학과는 실기가 없는 학과였거든요. 걔도. 그러면 거기에서 안 써주는 명목이 뭐였냐면 2.4인데 네가 5, 6점 갖고 평균이 2.4라는 것은 거기에 내신 등급 4도 있고 1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뚜렷하게 뭘로 컷을 한다는 게 없는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비교과에서 밀리는 거야. 이게.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교과까지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에 갔더니 수능 공부할 시간 안 줬네. 웬만한 학교는 수능 등급 컷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아니 어떤 학교 내신이 좋아갖고 다른 학교 내신을 눌러요. 이런 건 있죠. 말도 안 되는 게 인천 미추홀 예고라고 좀 이름 있는 예고죠. 인천에서 그 아이가 정읍까지 KTX 타고 논술 배우러 온 적이 있어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학교 입시 상황 어때? 그랬더니 저희는요 한 4등급, 5등급까지도 고려대학교에 서류 전형은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가 돼 있지 않는 이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갔다가 너는 내신 때문에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교육 문제 기득권을 가진 애들이 해결하려고 맘만 먹으면 간단합니다. 뭐예요? 대학을 평준화 만들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처럼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는 거의 한 8, 90%는 사라져요. 사교육도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 그리고 또 하나 옛날처럼 수능 하나로만 가게 만들어 놓으면 교육 문제 싹 사라져요. 가장 객관적이잖아요. 공정하고 정량 평가를 100%로 가자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소름이 끼치는 게 내신 수시가 80%까지 밀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20% 겨우 정시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막 이제 투쟁을 했죠. 이거 말이 되냐? 우리 애기가 왜 떨어졌다는 게. 왜 학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떨어진지를 몰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결정권을 기득권을 가진 대학이 뺏어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점수가 많은 아이들이 나 만점 맞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연대를 가, 고대를 가 이렇게 착착착 골라서 가면 됐죠. 그런데 수시체제 딱 도입되고 나서 그것도 꼴보기 싫었는가? 서울대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냐? 올해부터? 야, 정시만 갖고도 안 돼. 그래갖고 목포고등학교인가 걔가 수능 만점 맞고 서울대 의대를 떨어집니다. 플러스 면접 해놓고. 의연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애기는. 예,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연대 갔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짓거리들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도 해야 되지만 비정상인 것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피가 끓지 않습니까? 동학혁명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반골 기질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엄연한 현실은 대응을 해주고. 예.